그동안 여기서 많은 사연을 듣고 배 아프게 웃기도 하고 통쾌함의 빈혈이 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께 재밌는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싶어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이고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지금의 평범한 가정이 되기 전 경악할 만한 스릴러 사연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열심히 꾹꾹 눌렀을 테니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집안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언니와 조금 싸우긴 했지만 행복한 가정 안에서 사랑받고 잘 자랐죠. 고등학교 때부터 승무원의 꿈을 가지고 있어 오직 승무원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입시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공부와 다이어트를 동시에 하며 고생을 2배로 했습니다. 잘 먹고 공부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부모님이 호되게 혼을 내셨지만 저는 한번 빼놓은 살을 다시 찔까봐 하루에 2끼만 먹으며 고3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고 꿈을 향해 달렸더니 항공서비스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면접까지 모두 무난하게 통과해서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네요. 승무원은 영어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해서 놀 시간 없이 공부만 했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취직했습니다. 학창시절에 늘 하고 싶던 일이라 처음 시작했을 땐 힘든지도 모르고 이랬어요. 그런데 비행이 늘고 진상 승객들을 만나보니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고달프고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죠. 승무원이 하늘의 시녀라고 했던 선배의 말이 맞는 말이구나 싶었답니다. 그래도 전 일의 일부가 힘들 뿐 제복을 입고 일하는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했고 승객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로 인해 여행길이 편하기만 한다면 어떤 쓰고도 아끼지 않았죠. 그렇게 31살이 될 때까지 승무원 일을 하며 불규칙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제가 잠이 많은 편인데다 휴일에는 집에서 꼼짝도 하기 싫어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탓인지 연애를 오랫동안 쉬게 되었죠. 부모님은 제가 안쓰럽게 일하는 것 같다며 지상직으로 바꿔보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하지만 누가 뭐래도 제가 하는 일이 최고로 생각해서 끝까지 비행기 안에서 일하는 승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미국행 비행을 하게 된 날, 저는 비즈니스석에 올라 승객들에게 서비스하며 일하고 있었어요. 승무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승객들에게 대시를 받거나 호감이 있다는 쪽지를 받기 마련인데, 그날은 제가 한 남자에게 대시를 받았답니다. 저에게 첫눈에 반했고 저를 오래전부터 알아온 것 같다며 뻔한 레퍼토리로 들이대더라고요. 그래서 전 매뉴얼대로 죄송하다, 승객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연락처를 교환하면 안 된다고 답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끈질기게 저를 불러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인물도 훤칠하고 성격도 좋아 보여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 왜 이렇게까지 들이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승무원이긴 하지만 특출나게 예쁘거나 세련되지 않아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여하튼 저는 거절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 승객들을 안전하게 내려드렸고, 저 또한 미국 숙소를 잡고 이틀 뒤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때까지 쉬게 되었습니다. 피곤해서 숙소에만 처박혀 있었는데 다음날 오후에 햇살이 창가에 들어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날은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추리닝을 입고 잠시 산책하러 나갔죠. 길을 걷기도 하고 카페에 들러 커피도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저에게 들이대던 남자가 카페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추레한 제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모자를 뒤집었었는데 그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박한별 승무원 맞으시죠? 우리 어젯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역시 우린 인연, 아니 운명의 상대가 맞았나봐요.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보세요. 여긴 공항 근처 도시입니다. 얼마든지 우연히 만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제발 운명이니 뭐니 하면서 그만 좀 들이대세요. 알았어요. 그럼 일단 같이 커피부터 마시죠. 커피만 같이 마셔주면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싫다 말하기 전에 제 앞에 의자에 앉아버려서 그냥 조금만 참아주자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커피만 마셨고 그는 주저리 수다를 떨었습니다. 제 얼굴을 빤히 보며 눈에 하트가 반짝거리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제가 어느새 활짝 웃고 있더군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그의 눈을 마주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운명의 상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가지자 그를 한국에서도 만나보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얼마 뒤 한국으로 돌아가 비행이 없는 휴일에 그이를 만났습니다. 참 웃긴 게 그를 만났더니 제 가슴이 심하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에 솔직하기로 마음먹고 그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것만 알고 그의 배경은 잘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죠. 그저 사랑하는 감정 하나만 믿고 그와 달콤한 연애를 즐겼답니다. 그렇게 해가 한번 바뀌자 그이가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 나이가 32이고 그가 35이었으니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또 저희 둘은 서로가 운명의 상대라고 느낄 만큼 사랑하는 커플이었으니 짧은 연애 기간은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이에 예비 시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셔서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가 유일하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의 시댁 앞에 서게 되자 머리가 쭈뼛 서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하고 으리으리한 대저택 앞이었거든요. 저에게 평범한 집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오빠, 여기가 오빠네 집이야? 이렇게 큰 집에 살았어? 아, 유미야, 내가 거짓말했어. 사실 우리 집 조금 부자야. 엄마가 프랜차이즈 식당을 크게 하시는 큰손이죠. 그래서 난 왕자처럼 컸어. 사실 내 배경을 보고 들이대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 내 배경을 말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해줄 여자를 만나려고 거짓말한 거야. 기분 나빴으면 사과할게. 아니 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놀랍잖아. 이런 부잣집에 사는 남자가 나 같은 평범한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오빠 어머님이 허락을 하시겠어? 벌써 겁이 난다고.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는 가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며느리 집안이 어떻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너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라도 한다면 바로 집 밖으로 나가도 돼. 긴장을 하긴 했지만 그이가 아무 일 없을 거라 신신당부해주며 안심시켜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시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을 지나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현관 앞에서 가정부로 보이는 3명의 여자가 저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저 역시 고개를 숙여 그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시어머니께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 듣던 대로 미인이네. 몸매도 참 예쁘고. 승무원이라고 했죠? 일이 많이 바쁠 텐데 어렵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어머님.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죠. 그럼 대하는 밥을 먹으면서 할까요? 그래서 저와 예비 시어머니와 남편이 셋이 어마무시하게 큰 식탁 앞에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긴장한 저는 음식이 입에 들어오는지 코로 들어오는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긴장을 풀려며 농담도 해주시고 많이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곤 집안 배경이나 부모님 직업 같은 건 하나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와 예비 남편이 서로 사랑하면 더 바랄 게 없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굉장히 쿨하고 신세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결혼 뒤에도 고부 갈등 같은 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뒤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양가 부모님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는 말을 한참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먼저 신혼집과 혼수는 어떻게 할 건지 물으셨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돈, 그러지 말고 제가 애들을 몇 년만 데리고 살면 안 될까요? 혼수고 예단이고 다 생략하고 유미가 몸 만들어 와서 몇 년만 같이 살면 제가 나중에 신혼집 혼수 다 해줘서 분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유미더러 시집살이를 하라고요? 얘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에이, 사돈도 참. 제가 설마 유미한테 시자질 하려고 같이 살자고 하겠어요? 집에 가정부가 셋이나 있는데 유미가 뭐하러 고생을 하겠어요? 저는 그냥 유미가 너무 예뻐서 모녀지간으로 몇 년 지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뿐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던 시집살이를 제안하셔서 조금 난감하긴 했지만 듣고 보니 진심으로 저를 예뻐해 주셔서
같이 살길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말씀대로 시댁에는 가정부가 셋이나 있었으니 제가 고생할 염려는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승무원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집살이는 할 수 있었는데 제 직업을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승무원을 그만두는 건 어렵겠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일이라 쉽게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어머, 내가 실수를 했구나. 유미야, 미안하다. 나는 그저 너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승무원을 그만두고 싶진 않아요. 그래. 일은 그럼 계속하면서 같이 지내자. 그럼 너도 나랑 사는 걸 허락해 주는 거지? 네.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보고 싶어요. 많이 배워서 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침 일찍 밥을 하러 나오면 가정부가 있는데 못하러 고생을 하느냐며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비행을 하고 온 날이면 피곤할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라고 배려해 주셨죠. 남편을 만난 것도 큰 복인데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니 제 인생은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 한편 남편과 저는 연애 때 못지않게 불타는 사랑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뜨겁고 황홀한 밤을 보내며 사랑을 쌓고 또 쌓았죠. 깨를 볶는 신혼이었으니 눈만 마주쳐도 활활 타올랐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을 보냈더니 시어머니가 임신 이야기를 꺼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쿨하고 열려있는 마인드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도 다른 시어머니들과 다르지 않았답니다. 유미야, 이제 슬슬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니? 승무원은 육아휴직에 있어서 애를 낳아도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 안에 소식을 들을 수 있겠니? 네? 벌써요? 어머님,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저와 오빠는 아직 신혼을 더 즐기고 싶은데요. 너희가 좋을 때라는 건 나도 잘 알지. 그런데 네 나이가 내년이면 33이잖아. 계속 미루다 40줄에 임신하면 너도 아이도 힘들어져. 그 전에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구나. 아,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럼 오빠랑 이야기해서 계획을 세워볼게요. 저는 상황을 넘기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을 하셨네요. 유미야, 내 아들이 3대 독자인 건 알지? 우리 가문은 아들이 귀한 집이라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네가 아들을 낳아주면 내가 바로 분가시켜주도록 하마. 어떠니? 아들이요? 요즘은 아들 딸 구분하지 않지 않나요? 3대 독자니 이런 것도 다 옛말이라 꼭 아들을 낳을 필요가 있나요? 그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무섭게 변하자 제가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자식을 둘 이상 낳으면 그중 하나는 아들이 나올 것 같아서 급하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저는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둘 셋은 낳고 싶어요. 가족들이 복닥거리면서 사는 게 꿈이거든요. 자식 셋을 낳으면 하나쯤은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까요?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다시 온화하게 돌아왔습니다. 저에겐 다산도 좋고 딸도 좋은데 꼭 아들도 낳아야 한다며 어깨를 툭툭 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이도 빨리 아빠가 되고 싶다 하더라고요. 제가 일욕심이 있어 미루려고 했는데 이기적인 것 같아 며칠 고민을 했답니다. 결혼한 승무원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봤더니 출산의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낳으라고 하더군요. 이에 저는 복합적인 생각에 이 의견을 추가해서 올해 안으로 임신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좋은 보양식과 한약을 먹어가며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려고 최선을 다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며 흐뭇하게 봐주시며 예뻐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금세 아이가 들어설 줄만 알았는데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찾아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빛은 점점 날카롭게 변해갔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을 땐 아예 대놓고 구박을 하셨습니다. 야, 유미야, 너 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니?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휴직을 하고 준비하는 건 어떠니? 어머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쉬는 건 좀 그래요. 그리고 일 때문에 임신을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또 시엠이 말을 한 귀로 흘리겠다는 거니? 네 일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라면 네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말 나온 김에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와라. 멀쩡한 몸인지 확인을 해야겠다. 네? 알겠어요. 오빠랑 같이 가서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임신 검사를 해봤는데 둘 다 몸이 약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술을 자주 먹는 게 문제였고 저는 쉼없이 일을 해서 몸이 고단한 것 같다며 아이를 가지려면 이 두 가지 요소를 배제하라는 조언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남편에게 금주령을 내렸고 저에겐 무조건 휴직을 하든 퇴직을 하든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말씀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의 조언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승무원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되기 위해 몸을 아끼기로 한 거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최상의 몸을 만들어 아이 가질 노력을 해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1년이 더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저를 달달 볶기 시작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임신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막말로 상처를 주셨습니다. 유미, 너 솔직히 말해봐라. 내 아들 만나기 전에 물란하게 놀았지. 텔레비전 보니까 더럽게 놀았던 여자들이 신분 세탁해서 부잣집 남자랑 결혼했는데 아기를 갖지 못해서 이혼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구나. 너도 그런 여자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물란하다뇨. 대학 졸업하고 줄곧 비행기 안에서 일만 했습니다. 어머님이 생각하는 그런 행동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요. 내 흥분을 하고 그러냐? 꼭 도둑질하다 들킨 도둑년처럼? 이게 오냐오냐 하니까 이제 나한테 큰 소리도 내는구나? 네 친정에서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들어도 된다고 배웠어? 이제 보니까 가정교육도 형편없었던 것 같네. 어머님, 제 과거를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을 욕하시는 거예요? 그래, 욕을 먹을만 하니까 하는 거야. 아무튼 내년에는 무조건 아들을 출산해야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이랑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 못할 수도 있어. 너도 내가 누군지는 알지? 요식업계의 큰손이라고. 내 며느리가 되고 싶어 줄 서는 여자가 한 트럭 이상이란 말이야. 지금 임신 못하면 이혼하라는 말씀이세요? 네,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임신 강요하는 어머님하고는 더는 못 살겠어요. 그이한테 말해서 당장 이혼할게요. 저도 참지 못해 시어머니한테 이혼하겠다고 으르렁대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당장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그이는 저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또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며 저와 이혼시키려면 차라리 천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시어머니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남편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혼할 생각은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느끼신 바가 있었는지 한동안 임신 소리를 하지 않으셨고 저와 어색하고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따로 사과나 화해는 하지 않았고요. 시어머니 입에서 또 임신 소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아이를 가지겠다고 결심했는데 계속해서 하늘은 저에게 아이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생각과 고민 끝에 남편과 인공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연 임신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병원의 기술로 아이를 가져볼 생각이었죠.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라는 날에 가서 인공수정을 도전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더 한심하게 보시더군요. 아주 기가 막히네. 자연 임신도 못하는데 인공수정까지 실패를 해? 야, 너 도대체 뭐하는 년이야?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깟 아들 하나 낳으라는데 언제까지 무능하게 그러고 있을 거냐고. 난 진짜 너희들을 이혼시키고 다른 며느리를 들여 손자를 봤으면 하는 바람이야. 또 그 말씀이세요? 어머님, 인공수정이 한 번에 성공하는 사례가 그닥 많지 않다는 건 모르세요? 최소 2-3번은 해야 성공할 확률이 나온다고요. 저도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제발 이혼시킨다는 협박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또 시애미한테 기를 쓰고 덤비네. 이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을 시킨다고 하는가 보다. 천박하고 무식한 집안에서 자랐으니 기본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는 게 아니겠느냐? 꼴보기 싫으니까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주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에게 하는 막말과 친정 부모님을 욕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빨리 시댁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이에게 분가하자고 말했더니 자기가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고 모두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분가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분가를 하자고 했더니 조금만 기다렸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 큰 소리 떵떵 치고 시댁을 벗어나자고 저를 설득했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말을 듣기로 하고 계속해서 인공수정을 도전했습니다. 3년 동안 6번의 도전을 했는데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자 시어머니는 포기를 하셨는지 저에게 말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나 싶어 낙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더는 시댁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부족해도 남편과 둘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분가를 더는 미루지 말자고 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 분가하자. 돈이 없으면 우리들이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이라도 들어가자고. 난 큰 거 바라지 않아. 나도 알지. 당신이 사치가 심하거나 욕심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어. 엄마한테 말해보고 거절하시면 우리 돈으로 작은 집으로 떠나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 미안해 여보. 남편이 모자라서 마음고생 심하게 했지. 내가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갚을게. 어머님이 오빠의 100분의 1만큼만 날 이해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 어쨌든 나는 더는 여기서 못 사니까 당장 나가자.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와는 절대 이혼하지 못하고 시댁에서 계속 눈치를 보며 살게 할 수 없다며 분가하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분가시켜주마. 몇 달 뒤에 내가 좋은 아파트를 마련해줄게. 유미,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임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거라. 미안하다. 네? 어머님, 지금 저한테 사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임신하라는 말씀을 더는 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니깐. 나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널 괴롭히겠니? 그냥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라. 생각해보니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 두 사람이 그동안 끈끈한 부부라는 걸 수천 번 느꼈으니 계속해서 그런 부부로 살도록 해. 저는 시어머니의 사과에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서른과 마음고생했던 게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다가가 두 손을 잡아드리며 앞으로 잘 살겠다고 말씀드렸고 꼭 손주를 안겨드리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은 시어머니가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분가하기 전에 잘해주시라고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서운함을 털어버리고 좋은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 가정부 하나가 그만두게 되었고 새로운 가정부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가씨였는데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싹싹하더라고요. 그녀가 왜 시댁에서 숙식까지 하며 가정부를 하는지 궁금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듣기를 집안이 크게 망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오갈 데가 없는 아가씨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제야 사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 분가하기 전까지 잘해줘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젊은 가정부는 살림을 야무지게 잘했어요. 가정부 경험이 없었음에도 센스있게 시어머니 비애를 잘 맞췄고 요리도 기존에 있던 가정부들보다 훨씬 맛있게 잘했답니다. 이거 맛있다. 분가하기 전에 이런 밥을 먹어보다니. 혜진씨, 덕분에 제 입이 호강하네요. 입에 맞으셔서 다행이네요.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어떤 거라도 말씀하세요. 제가 한식, 중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요리사 출신이거든요. 요리사를 하셨었구나. 어쩐지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 나중에 저랑 남편이 분가해도 혜진씨한테 반찬 얻으러 자주 올게요. 그래도 되죠? 그럼요, 얼마든지 오세요. 그렇게 젊은 가정부와 이틀 만에 친해져서 수다도 떨고 같이 커피도 마셨습니다. 집안 사정은 묻지 않고 앞날의 희망을 놓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조언해 주었죠. 가정부는 제가 친언니 같다며 분가 후에도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했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계약하고 왔다며 분가하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이곳에서 벗어나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지내겠구나 하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 진짜 잘 살게요. 그리고 손주도 꼭 낳을게요.
손주 이야기는 그만하자니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라고.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언제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보름의 시간이 남았다며 혼수를 같이 보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남편이 침대에 없는 겁니다. 그이는 자는 동안 한 번도 깨지 않는 건 물론이고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이라 어딜 갔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슬며시 열고 거실과 주방을 가봤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나 싶어 나가봤더니 거기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실과 옷방까지 들어가 봤지만 그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걸어봤는데 남편 핸드폰은 방에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놓고 어딜 갔는지 심히 걱정되었죠. 이 시간에 외출할 사람이 절대 아니어서 발만 동동 구르며 남편을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방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인가 싶어서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누군가 베란다 문을 열었는지 거실 커튼이 바람을 맞고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찾을 때 닿지 않았나 싶어 베란다를 향해 걸어갔답니다. 그런데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시어머니 얼굴도 보였죠. 두 사람은 비밀 대화를 하는지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까치발을 들고 가까이 다가가 두 모자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들, 엄마만 믿으면 문제없어. 인상 좀 펴.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유미한테 죄를 짓는 거잖아. 우리 이러다 나중에 큰 벌을 받을 거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큰 벌을 받아. 애기를 못 낳는 년이 며느리여서 애기 낳는 여자를 집에 들인 게 죄야? 옛날에는 일부 이처제 같은 건 보통 일이었다고. 아이,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잖아. 엄마,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어? 나 너무 괴로워. 그만하고 싶단 말이야. 이놈의 자식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여린 거야? 이 녀석아, 오늘이 처음도 아닌데 왜 죄책감을 가져? 지금까지 여러 번 혜진이 방에서 같이 잠자리를 가졌잖아. 이제 곧 임신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젊고 건강한 애라 네 마누라와는 다르게 금세 아들을 낳아줄 거란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손자를 품에 안고 말겠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우유부단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자책감과 자괴감이 들어. 사랑하지도 않은 여자와 같이 사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운 줄 알아?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으이구, 이 순에 빠진 놈. 다른 남자들은 마누라 말고도 여러 여자들과 놀아나는데 넌 겨우 대리모랑 잠자리를 가졌다고 걱정하는 거야? 내가 널 그렇게 순하게 키우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는 거니? 이혼도 싫다, 대리모도 싫다고 하면 어쩌라는 거야? 둘 중 하나를 고른 건 바로 너야. 네가 내린 결정이니까 잔말 말고 계속 대리모랑 잠자리를 가지도록 해. 아, 싫어. 더는 못하겠어. 내일 대리모 내보내줘. 안 돼. 내가 대리모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여기서 포기하라고? 야, 겁 좀 내지 마. 어차피 네 차는 이 사실을 알아도 너랑 이혼하네. 우리가 보통 부자도 아닌데 이 집 며느리를 포기하겠니? 넌 아직도 유미가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결정한 것 같아? 아닐걸? 네가 부잣집 아들인 걸 진작부터 알고 있는 데다 연기했을 거야. 넌 그게 진심인 줄 알고 홀랑 넘어간 거고. 아니야. 유미는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돈 보고 결혼한 게 아니란 말이야. 으이, 한심한 놈. 알았다, 알았어. 니들 사랑은 아주 거룩하고 아름답다. 됐냐? 그러니까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드리머한테 임신만 시켜.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 알았어. 진짜 엄마가 다 책임져야 돼.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유미를 잘 설득해달란 말이야. 걱정도 팔자네. 그만 좀 해라. 쟤는 너랑 절대 이혼 안 한다니까. 야, 어서 들어가 자라. 네 마누라 깨겠다. 아참, 침대 들어가기 전에 씻고 가라. 지금 걸리면 곤란하니까. 두 모자의 대화는 끔찍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리를 휘청하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커튼을 젖히고 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미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어머, 유미 자다가 깼니? 배라도 고픈 게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저는 복잡한 신경이었지만 결론은 이미 내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시어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주저앉아 있던 저는 몸에 힘을 끌어모아 시어머니를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이 정신병자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가정부가 대리모였다고?
이 또라이년아, 가만두지 않겠어.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 얼굴에 니킥을 날리자 코피를 쏟으며 쓰러지더군요. 이어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기싸대기를 연타로 날렸습니다. 이성을 잃어서 제 몸을 제어하지 못했죠. 그러자 맞고 있던 시어머니가 따기를 맞으며 대답하더군요. 아, 그만해. 아, 야 이년아, 네가 제때 임신만 했어도 내가 이런 짓을 했겠느냐? 그리고 대리모가 어때서? 이거 나이 불량품내나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네. 이 망할 노인네. 너 같은 건 어른 대접 받을 자격 없어. 오늘 돼지게 맞아봐라. 그리고 신고해서 당신을 처참히 부숴주겠어. 제 따기의 시어머니는 양벌이 부어올랐습니다. 더 때렸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아 바닥에 밀쳐버리고 다음으로 남편놈의 머리채를 잡고 니킥으로 배를 가격했답니다. 네 놈이 감히 나를 두고 옆방에서 다른 년이랑 잠자리를 해? 네 애미가 시켰다고 그 짓거리를 하냐고, 이 쓰레기 자식아. 유미야 미안해. 엄마가 분가시켜줄 조건으로 대리모를 요구했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두 사람을 이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나도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거야. 다른 감정 없이 임신만 시킬 생각으로 잠자리를 한 거라고. 그런데 죄책감에 그만하려고 했어. 아까 당신도 들어서 알잖아. 웃기고 자빠졌네. 이미 실컷 잠자리를 가졌으면서 이제야 후회하면 뭐래? 이 우라실 놈, 너랑은 끝이야. 저는 남편의 따기를 분노가 풀릴 때까지 연타로 날렸습니다. 그이가 사과를 계속 해줬지만 용서가 될 리 없었죠. 잠시 후 남편까지 실컷 두들겨 패주고 모자를 바닥에 나자빠지게 하고 다음으로 저에게 콧소리를 내며 친한 척 착한 척 했던 대리모 방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난리가 난 걸 알고 문을 잠가두었더군요. 이에 저는 발로 방문을 걷어차 한 방에 열었습니다. 이리 나와 이 결례년아. 이불 속에 숨어있던 대리모이자 상간녀는 바들바들 떨고 있더군요. 언니 잘못했어요. 전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뜻은 없었다고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는 거야. 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고 나를 분노하게 만든 쓰레기 중 하나야. 결국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당장 나와. 안 그럼 몽둥이를 들고 패주겠어. 알았어요. 나갈게요, 언니. 제발 얼굴은 때리지 말아주세요. 대리모가 이불 밖으로 나오며 말을 끝내자마자 그녀의 따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풍차 돌리기를 하고 니키가 싸대기를 번갈아가며 날려주었죠. 이윽고 쌍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대리모를 거실로 질질 끌고 가서 모자 옆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여러 장을 찍었고 상간녀 방에서 신분증을 챙겼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소송과 경찰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시댁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네 발로 바닥을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았고 남편도 똑같이 제 다리를 잡더군요. 세아가, 유미야, 내가 잘못했다. 저 다리모 내치고 너희 분가시켜줄 테니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어? 앞으로 너한테 임신 강요도 하지 않고 이런 몹쓸 짓은 버리지 않으마. 우리 조용히 넘어가자, 응? 자기야,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랑 내가 큰 실수를 벌인 거 잘 알아. 하지만 나는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이혼만은 참아줘. 이성을 찾고 대화로 풀자고. 저 대리모랑은 잠자리만 같이 했지 다른 감정은 전혀 없단 말이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오케이. 두 사람 목소리 녹음됐네. 증거 하나가 늘었어. 이제 이 음성이 어떻게 쓸지 기대해봐. 내가 너희 모자와 대리모 상간녀를 지옥으로 보내줄 테니까. 세아가, 안 돼. 유미야, 안 돼. 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친정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며 저에게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며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이튿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제가 당한 수모를 낱낱이 밝히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당연히 승소할 거라며 자기만 믿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지 않으려고 여러 차례 찾아왔지만 절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의 얼굴을 보면 대리모와 더러운 짓을 했던 게 상상이 되어서 문전박대를 했죠. 몇 주 뒤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판사님은 시어머니 임신 강요와 대리모 고용, 그리고 숱한 모욕과 부당대우 등으로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리모를 쓴 이유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어요. 대리모가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며 형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처벌을 받지 않아 좋아하더군요. 차라리 이혼하길 잘했다면서 전 남편을 데리모아 결혼시키더라고요. 끼리끼리 아주 잘 뭉친 셈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그깟 위자료 받으려고 그 난리를 피우고 나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제가 녹음했던 모자의 음성을 포털 사이트에 뿌렸습니다. 요식업의 큰손인 시어머니가 어떤 벌을 받을지 기다려봤는데 소비자들이 음성을 듣고 불매운동을 시작해서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 있는 모든 시어머니의 식당에 손님이 발길을 끊었답니다. 더불어 식당 점주들이 시어머니를 단체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시모는 법정에 다시 서게 되어 점주들에게 보상을 해주며 처절하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프랜차이즈점이 모두 사라지게 된 데다 가지고 있던 돈과 집을 팔아서 보상해주고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저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2천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그 정도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처절하게 망하게 했으니 아깝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여하튼 시모와 남편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고 빚을 잔뜩 지게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지방 어딘가에 숨어서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것으로 끝장이 났답니다. 앞으로 생지옥을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 상간녀인 대리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했지만 인터넷에 제가 올린 사진 덕분에 얼굴이 팔려 사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다른 여자들이 모두 대리모나 술집 여자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죽은 듯이 어딘가에 숨어서 지내고 있다네요. 이렇게 저의 복수는 완전한 승리로 끝을 내고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성을 찾은 저는 승무원에 복직하지 않았어요.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가 꽤 많아서 그 돈으로 승무원 학원을 차리기로 했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고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 같은 사업을 벌리게 되었죠. 학원은 오픈과 동시에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저처럼 승무원을 꿈꾸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아서 학원이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승승장구하며 지냈는데 1년 뒤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 영어 학원의 원장과 자주 마주쳤는데 언젠가부터 저희 두 사람이 사귀고 있더라고요. 대화도 잘 통하고 이혼의 아픔이 있는 것도 똑같아서 편안하고 포근한 사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가 제 남편으로 있고 슬아의 아들과 딸도 생겼답니다. 그이와 재혼하고 몇 달 만에 쌍둥이를 임신해서 아들, 딸을 동시에 낳았죠. 전에는 임신이 왜 그렇게 안 되나 돌이켜 생각해봤는데 저와 전 남편은 운명이 아니라 악연이기 때문에 하늘이 아이를 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제 사연을 쭉 들려드렸는데 기가 막히고도 통쾌하기도 하셨죠.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